여러분 지금 집에 강황가루 한 통쯤은 있으시죠? 건강에 좋다니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챙겨 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관절은 정말 좋아지셨습니까?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증상은 줄어드셨습니까? 비 오는 날 무릎 쑤시는 느낌은 사라졌습니까? 혹시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강황은 거의 전부 헛수고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강황을 건강 목적으로 섭취한다고 답한 분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9명 중 8명 이상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효과를 거의 못 보는 방식으로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그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챙겨 드신 강황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바꿔야 강황이 정말 약처럼 작용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황이라는 식재료가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노화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 혈관질환, 당뇨, 비만, 심지어 뇌 건강까지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은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연구 대상이 됩니다. 커큐민 역시 그런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를 크게 낮추고 관절 손상을 줄이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강황을 건강식품처럼 챙겨 드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강황이 몸에 흡수된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합니다. 물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시면 몸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은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몸에 들어가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연구에서도 커큐민을 어떻게 흡수율 높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강황의 화학적인 성질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은 수용성 환경입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컵에 물을 담고 참기름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흔들어도 완전히 섞이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강황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시면 위장 속에서 강황 입자들이 물과 제대로 섞이지 못한 채 떠다니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가운데 화장실에서 노란색 흔적을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노란색이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온 강황 성분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꾸준히 강황을 드셨는데도 기대했던 건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젊을 때부터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이 점점 나빠지면서 등산을 거의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검사 결과를 보니 무릎 관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 많이 좁아져 있었고 염증도 꽤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몇 년 동안 강황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무릎은 계속 아픈 걸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먼저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답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황은 혼자 먹으면 거의 일을 못하는 식재료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는 팀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강황에게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강황만 단독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강황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두 가지 재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후추이고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여기에 10가지 더해지면 효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여야 강황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먼저 후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밥이나 설렁탕을 먹을 때 습관처럼 후추를 뿌립니다. 대부분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매우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가는 들어온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커큐민 역시 간에 들어가면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어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추에 피페린이 함께 들어오면 이분의 과정이 잠시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간에서 너무 빨리 쫓아내지 못하도록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후추와 함께 먹었을 때 커큐민의 체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후추는 강황이 몸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추만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강황의 특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 물질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흡수됩니다. 기름이 강황을 감싸서 장 점막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름은 강황을 태우고 이동하는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강황은 절대 물에만 타서 먹지 말 것, 반드시 후추와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열을 가해 따뜻한 상태로 먹을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하루 섭취 루틴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강황 황금 비율과 과다 섭취의 위험성,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강황은 혼자 먹으면 거의 일을 못하는 식재료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2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후추,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그냥 음식에 조금씩 넣어 먹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따로 만들어 먹어야 할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황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에 강황가루만 타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강황차는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강황, 후추, 그리고 기름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아주 소량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정말 소량,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넣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강황의 커큐민이 기름과 함께 섞이면서 장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강황을 먹으면 관절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커큐민 섭취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황은 치료제가 아니라 생활 속 보조 도구라는 점입니다. 즉 강황만 먹는다고 관절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관리, 가벼운 운동,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황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뇌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 치매 발생률이 비교적 낮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강황을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이 뇌 염증을 줄이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억력 관리나 두뇌 건강을 위해 강황을 관심 있게 보는 연구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강황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황가루 기준으로 하루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분,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특정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황이 나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강황을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예전보다 덜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강황 때문인지 다른 생활 습관 때문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동시에 식단을 바꾸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강황도 그중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강황의 또 다른 활용법, 그리고 아침과 저녁 언제 먹는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강황을 함께 먹으면 특히 좋은 음식 3가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침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침 섭취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올리브유가 들어간 채소 요리나 달걀 요리가 있다면 여기에 강황을 아주 소량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기름과 함께 섭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강황을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분들은 저녁 섭취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강황을 많이 드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중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몇 주 이상은 일정하게 섭취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강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단독으로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강황은 다른 식재료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권하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황에 커큐민이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강황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로 볶은 채소 요리에 강황을 살짝 넣어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강황을 아주 소량 넣으면 색도 예쁘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황과 생강은 식물학적으로도 가까운 종류입니다. 두 식품 모두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만들 때 강황과 생강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후추를 아주 소량 넣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흡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관절이 불편해서 여러 건강식품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강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드셨는데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강황을 요리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식단에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볶을 때 강황을 살짝 넣고 달걀 요리에도 넣고 가끔은 따뜻한 강황차도 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관절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몸이 예전보다 덜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품이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황은 색소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불편이나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황은 몸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에만 타서 마시는 방식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후추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달걀, 생강 같은 식재료와 함께하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강황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시작하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지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